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금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과 아스널의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경기 북런던 더비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하는 양팀의 경기에 대해 유럽 축구를 대표하는 레전드들이 출연해서 전망하고 분석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스널의 레전드이자 1998 월드컵 우승 멤버인 프랑스의 레전드 에마누엘 푸티는 현재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는 아스널에 왔을 때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유일한 선수, 바로 손흥민 선수 한 명뿐이라고 인정했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뿌띠가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리고 영국 현지의 유력한 매체들이 이번 북런던 더비를 어떻게 예측하고 전망하고 있는지,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망 예상 내용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마누엘 뿌띠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영국 최대 라디오 방송 토크스포츠인데요. 토크스포츠에 출연을 해서 데런 벤투와 더불어 이번 경기 예상을 하면서 토트넘과 아스널의 통합 베스트 11, 두 팀 선수들을 모두 묶어서 어떤 선수가 선발로 뛸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지를 꼽아보면서 이를 통해서 양팀의 전력 분석도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현재 토트넘과 아스널의 격차가 크다, 아스널이 훨씬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에마누엘 푸티는 토트넘 아스널 통합 베스트 11을 뽑는다고 했을 때 토트넘 선수 중에서는 딱 한 명, 손흥민 선수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즉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만이 아스널에 왔을 때 선발 출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선수다. 즉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아스널 선수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결과가 웨데고르와 라이스, 이번 경기에 부상으로 빠지는 선수들을 포함했을 때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토크스포츠가 소개한 에마누엘 푸티의 분석 내용, 그리고 방송 내용, 주요 발언들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아스널은 일요일 북런던 더비에서 확실한 주전 미드필더가 없지만 토트넘보다 훨씬 뛰어난 스쿼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만이 북런던 더비 베스트 11에 포함될 수 있는 유일한 토트넘 스타라고 말한 아스널의 전설적인 선수 에마누엘 뿌띠의 견해입니다. 미켈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은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논란이 되었던 레드카드로 인해 클럽 이적료 신기록을 세운 데클란 라이스가 출전 정지를 당하는 등 주요 선수 없이 이번 북런던 더비에 임합니다.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전에 1대1 브라이튼전 무승부를 앞두고는 여름에 이적료 3,200만 파운드를 투자해 영입한 스페인 미드필더 미켈 메리노가 훈련 도중 부상을 당해 최소한 10월 중순까지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기도 했었죠. 아스널은 이번 주 초 마틴 웨데고르가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의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하며 또 다른 타격을 입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아직 미지수지만 노르웨이 대표팀의 주치의는 웨데고르가 3주 동안 결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3명의 선수는 아스널이 선호하는 미드필더 3인방으로 예상되는데, 아르테타 감독으로선 이 선수 3명이 모두 빠진 일요일 북런던 더비에서는 꽤 즉흥적인 선수 구성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시즌에 단 한 번도 선발로 나올 수 없었던, 출전하지 않았던 조르지뉴가 선발 출전하고 주전 공격수로 뛰어왔던 카이 하베르츠가 8번 미드필더 자리로 내려와야 할 수 있습니다. 아스널 미드필더진은 다재다능한 수비수 리카르도 칼라피오리까지 결장할 가능성과 더불어 많은 아스널 팬들도 이번에는 토트넘 원정에서 승점을 잃을 수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토크스포츠 라디오 방송의 공동 진행자인 앤디 골드스타인이 토트넘 출신 선수 데런 벤트, 아스널 출신 선수 뿌띠에게 두 팀의 통합 베스트 11에 몇 명의 토트넘 선수가 들어갈 수 있을지 질문을 했는데 한 명뿐이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뿌띠는 미키 반더벤이 아스널의 센터백 가브리엘 마갈량이를 대신해서 센터백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골드스타인의 얘기에 대해 즉각적으로 부인하고 거부했는데요. 그는 간단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더벤이 마갈량이를 제치는 것 말도 안 된다고 말한 것이죠. 골드스타인은 아스널의 왼쪽 윙어 가브리엘 마르티넬리보다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베스트 11에 적합하지 않냐고 다시 한번 물었는데, 전 토트넘 공격수이자 아스널의 열렬한 팬으로 유명한 데런 벤트도 이를 인정했고, 뿌띠는 이 부분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쓸 수 있다는 점만 동의했습니다. 벤트가 손흥민 한 명뿐이죠 라고 말하자 뿌띠도 아마 그렇겠죠 라고 인정한 것인데요. 이어서 뿌띠는 웨데고르와 데클란 라이스가 없어도 나는 아스널의 승리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레스터 시티에서 영입한 플레이메이커 제임스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아스널이 많은 선수들이 빠진 가운데 이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진행자인 골드스타인이 중앙 지역에서 선발로 쓸 수 있는 선수가 아니냐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뿌띠는 웨데고르와 라이스가 없다면은 손흥민과 메디슨 최대 2명 정도밖에 토트넘에서 통합 베스트 11에 들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이 내용만 보더라도 누가 북런던 더비에서 승리할지 답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스널이 선수단
선수단의 이탈 상황이라는 좌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트넘보다 더 나은 선수단을 자랑한다고 판단한 뿌띠인데요. 토트넘 원정에서 아스널이 승점 3점을 모두 챙기며 승리하며 떠날 것이다라고 믿음을 보였습니다. 뿌띠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걱정에 대해서 무승부를 예상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신문을 보니 이브 비수마가 부상을 당했고 도미닉 솔란키와 중앙 수비수 반더벤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선수들이 있더라도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전에 뉴캐슬을 상대로 토트넘이 패배했기 때문에 토트넘 역시 2연패를 할 여유가 없다는 것 역시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아스널과의 홈경기 패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토트넘은 팬들을 위해 완벽한 경기를 만들어야 하는 동기부여가 큰 상황이겠죠. 하지만 저는 아르테타 감독과 함께하는 아스널의 환경과 자신감, 지난 2-3년 동안 이러한 상황을 처리했던 방식, 그리고 그들이 발전해온 방식을 본다면 2년 전 2022년 5월이죠. 토트넘을 상대로 0-3 완패를 당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놓쳤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 그 이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 지난 시즌 아스널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제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는 팀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 북런던 더비도 아스널이 견고하고 강인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토트넘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힘든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많은 골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확신한다면서 접전조차 아닐 거라고 했어요. 아스널이 2대1 또는 3대1의 완승을 거둘 거라고 했는데 2대1인 상황은 접전을 의미하는 스코어지만 경기 내용은 아스널이 훨씬 편안하게 운영을 하면서 그저 한 골 정도를 실점할 뿐이다 라고 예상한 겁니다. 다만 토크스포츠의 분석가들이 예상한 이번 경기 승부 예측에서는 앞서 뿌띠가 얘기한 솔란키라든지 또 반더벤 선수, 비수마 선수 등의 몸 상태가 그렇게 또 안 좋은 건 아니고 출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라는 정보가 나온 이후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걸린 게 큰 경기란 점에 있어서 더비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지루한 조금 신중한 경기를 연출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다만 북런던 더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면서 화끈한 경기를 예고했는데요. 흥미를 더하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두 팀의 맞대결 기록이 매우 균등하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토트넘과 아스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20번 맞대결을 펼친 기록에서 7번이 무승부였고 토트넘이 6승, 아스널이 7승이었는데요. 지난 3년 동안의 성적을 살펴보면 아스널이 우위를 점하고 있죠. 아스널은 지난 3년간 7번의 맞대결 중 5승을 거뒀는데 토트넘의 승리는 한 번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일요일에 있을 대결에서 지역 라이벌 아스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승리의 중요성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라이벌전 그 이상인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토트넘은 시즌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스터시티와 개막전에 무승부를 거둔 이후 홈에서 치른 2라운드 에버튼전은 4대0 대승을 거뒀지만 인터내셔널 브레이크전 마지막 경기에서는 4위권 경쟁자인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1대2로 패배했죠. 토트넘은 이제 다른 강팀과의 경기에서 승점을 얻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아스널과의 경기는 그를 위한 완벽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아스널은 부상 중인 마틴 웨데고르,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데클란 라이스,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선수가 빠지지만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지난 몇 번의 시즌을 통해서 팀을 매우 탄력적으로 만든 상황이라고 주목했습니다. 아스널이 자주 지지 않는 팀이라는 것인데요. 경기력이 좋지 않더라도 깊이 파고들고 내려서거나 또 패배를 피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결과를 끌어내는 실용적인 면을 가미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는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스널이 또 한 번 토트넘 경기장을 행복하게 떠날 수 있을지 아주 큰 주목과 기대감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일요일 경기에서 웨데고르와 라이스의 결장은 분명히 전체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스널은 조르지니와 토마스 파티로 구성된 미드필드 듀오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두 선수는 기동력이나 창의성이 뛰어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처럼 핵심 선수들의 결장으로 아스널이 쉽게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승점은 따낼 수 있다라고 토크스포츠가 전망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을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축구를 하는 팀으로 이끌고 있지만 너무 높은 수비 라인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약점이라는 익숙한 결함에 계속 발목을 잡히고 있다며 결국에 토트넘이 경기 중에 일부 상황을 지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홈팬들 앞에서 결과의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1대1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1대1 무승부를 예상한 것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정밀한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객관적 데이터로 승부 예측을 하는 루이스 존스 기자의 예측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마틴 웨데고르와 데클란 라이스가 없는 아스널의 미드필더 선발 문제로 인해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이 경기를 편파적인 홈 응원 분위기에서
원정 경기에 나서야 하는 챔피언스리그 본선 경기처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 경기를 실리적으로 보수적으로 역습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챔스 원정 경기처럼 운영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거예요. 승점을 따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좋은 결과로 보일 것이다라면서 아스널은 이런 상황이라면 꼭 이기지 않아도 무승부만 거두고 와도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스널은 모든 기회에서 홈관중 토트넘 팬들을 침묵시키는 것을 목표로 저위험 축구를 펼칠 것이다. 즉 제한된 기회가 오겠지만 그 한두 번의 기회를 살려서 결과를 끌어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동적 축구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스널이 화려한 원정 기록을 바탕으로 토트넘을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아스널은 2024년 원정 경기에서 승점 33 중에 28점을 가져갔고 또 올해 열린 원정 경기에서 아직 단 한 번도 실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10경기 단 3골밖에 실점하지 않은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아스널이 안정적인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토트넘전은 더더욱 핵심 선수들이 빠져있다는 점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경기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을 좌절시키는 방법은 수적으로 수비하고, 즉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 과부하 상황을 넓게 차단하는 것인데 사이드까지 확실하게 많은 숫자를 두는 것, 빨리 내려오는 것인데요. 토트넘이 로우 블록 수비, 상대가 내려앉을 때 그런 팀을 무너뜨리는데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은 주도적이고 도전적이고 정면 승부를 펼치지 않을 거란 얘기죠. 토트넘이 많은 슈팅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기대만큼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팀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질 높은 기회를 창출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토트넘의 슈팅 숫자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 슈팅 숫자의 퀄리티나 그 슈팅 숫자가 실제로 득점으로 연결될 기회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아스널은 흔히 예상하는 북런던 더비의 화끈한 난타전, 득점 대결이 아니라 신중한 경기, 골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기로 유도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루이스 존스 기자는 스카이스포츠의 승부 예측으로 1대1 무승부, 그리고 양팀 합계 2.5골 미만의 골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통계업체 옵타가 운영하고 있는 디 애널리스트는 이번 경기 최근 데이터와 최근의 흐름을 바탕으로 예상 라인업을 공개했는데요. 도미닉 솔랑키가 부상해서 복귀했다라고 하지만 후반에 교체로 쪼코로 쓰지 않겠느냐라고 새로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많은 매체들이 쿠루세프스키가 오른쪽 윙으로 나올 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쿠루세프스키를 철저하게 중앙 자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디 애널리스트는 쿠루세프스키를 제로톱으로 놓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가지만 왼쪽 측면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전방 중앙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본인이 가장 잘하는 역할을 이번 아스널전에 맡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른쪽 공격수로 오도베르가 뛰면서 사이드에 폭을 만들어주고 쿠루세프스키가 2선으로 내려오고 사이드에 더블 윙어 역할들을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전방 중앙으로 치고 올라가서 최전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패턴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간 자리를 메디슨이나 우도기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와 왼쪽 사이드를 커버해준다면 손흥민 선수가 이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방해를 받지 않고 최전방에서 골을 노릴 수 있고 또 손흥민 존에서 가마차기 슈팅을 할 수 있는 패턴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비수마의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벤탄쿠르와 사르가 출전할 것을 예상했는데요. 벤탄쿠르가 원볼란치로 뛰고 사르가 오도베르의 뒤를 수비적으로 커버해준다거나 페드로 포로가 미드필드로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할 때 그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부지런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로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비라인에 우도기, 로메로, 드라구신, 포로를 예상했는데 반더벤이 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은 바뀔 수가 있고요.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카이 하베르츠를 최전방에 두는 기존 전략을 유지하지만 트로사르를 미드필드 라인에 조르지뉴, 파티와 함께 배치하면서 상황에 따라 하베르츠와 트로사르가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가짜 9번 및 10번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소화를 하고 왼쪽에 마르티넬리, 오른쪽에 사카가 배치되는데 마르티넬리가 사이드 플레이를 속도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사카는 이제 오른쪽에서 반대발 윙어처럼 치고 들어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털링은 후반전에 조커로 투입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백 라인은 팀버, 마갈량이스, 살리바, 화이트, 철의 포백이죠. 주전 포백이 그대로 가동되고 다비드 라야가 골문을 지키게 되는데요. 슈퍼컴퓨터의 1만 회 경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옵타의 디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이번 경기 승리 확률은 토트넘이 31.5%, 아스널이 43%로 아스널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매체들이 아무리 아스널이 많은 선수를 잃었어도 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 평가와 판단을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월드 클래스, 탑 클래스 선수로 인정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개인의 힘으로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최대 빅매치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는 우리 시간으로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하고요. 한준TV는 경기 킥오프 1시간 전 일요일 밤 9시부터 라이브 방송,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준TV의 입중계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예상이 쉽지 않은 치열할 북런던 더비 실시간으로 함께 이야기하며 즐기시기 바랍니다.